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알고리즘 강좌의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정보대학 유용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픈 코스웨어나 유튜브로 이 강좌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사실상 첫 수업일 텐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저희 알고리즘 첫 정규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2주차 수업에서는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의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두 가지 복잡도에 대해 살펴볼 건데, 특히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간 복잡도가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차차 저희가 살펴볼 거니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시간 복잡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크게 네 가지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에서는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진행하는 자료구조 수업을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밀도 있고 깊이 있게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과 심화를 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테마에서는 빅O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데 이 빅O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테마에서는 빅O뿐만이 아니라 빅 오메가라든지 빅세타와 같은 여러 가지 표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근적 표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테마에서는 저희가 알고리즘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패러다임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루트 포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먼저 배우고 또 현실 문제를 어떻게 브루트 포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도 살펴보기로 하죠. 자,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또 알고리즘 이 영광의 첫 번째 정규 수업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진 속에 보고 계신 인물은 대수학자 중 한 명인 알콰리즈미입니다. 이 알콰리즈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좀 정성적으로 쉽게 풀어 쓰자면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 혹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 푸는 방법론이 바로 알고리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조금 더 엄밀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데 첫 번째 모호성이 없다. 두 번째 실행 가능하다. 세 번째 종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의 집합, 단계의 집합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좀 더 명확히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해가 가는 포인트들이에요. 모호성이 없다? 애매하게 해석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지요. 또 실행 가능하다?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종결이 이루어진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while문이 무제한으로 돈다든지, for문이 끝나질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절차의 집합 혹은 문제 푸는 방법론을 우리는 넓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연수 n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이썬 환경을 가정한 거고요. 우리 수업은 강의 계획서에 나타난 대로 파이썬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자연수 n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다음에 그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소수는 당연히 이 3.14 같은 소수가 아니라 프라임 넘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소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코드를 각각 제가 1번과 2번으로 통칭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두 친구는 구조가 아예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붉은색 볼드 처리한 이 라스트 넘버만 다른데 이걸 빼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용자로부터 n을 받아요. 근데 그 받은 n이 문자 상태로 저장이 될 테니까 숫자 형태로 int n을 이용해서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나눠보는 과정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익숙하실 거예요. 17과 같은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을 2로 나눠봐. 3으로 나눠봐. 4로 나눠봐. 5로 나눠봐. 6으로 나눠봐. 7으로 나눠봐. 16으로까지 나눠봤을 때도 안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독하다 독해. 너 소수구나 라고 출력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판별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왼쪽 코드 같은 경우에는 17과 같은 수가 있을 때 16으로까지 나눠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직전까지 나눠보는 건데 오른쪽 2번 코드의 경우에는 17이라는 수가 있을 때 약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볼까요? 얘의 루트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17의 루트 값은 얼마겠어요? 4.1, 4.2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7을 4까지로만 나눠보는 겁니다. 2, 3, 4로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안 나눠지면은 얘는 소수야 라고 간주를 한다라는 거지요. 뭐 수학적으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맞는 풀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뭔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1은 아닙니다. 1은 아니지만 동그라미라는 수와 세모라는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즉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둘 다 4보다 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얘가 막 5고 얘가 막 7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둘 다 4보다 큰 자연수라면은 애초에 17이 5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사실 약수를 찾을 때는 루트 값보다 작은 놈만 찾아도 된다라는 게 잘 알려진 소수찾기 원리 중 하나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소수찾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시간 복잡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요약하자면 뭐다. 왼쪽도 소수 잘 찾고요. 오른쪽도 소수 판별 잘 해요. 하지만 주목해야 될 거는 왼쪽은 쓸데없는 연산의 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17 같은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선 4까지로만 나눠보면 되는데 왼쪽은 뭐까지 더해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으로까지 더 나눠본다라는 거죠. 결국 어차피 소수 판별 결과는 똑같을 텐데 연산을 더 많이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오른쪽이 좀 더 유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 컴퓨팅 환경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한 뭐 세 달, 네 달 진득하게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달 뒤면 우리 강좌 성적 나올 텐데 그쵸? 예.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벼운 문제에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메모리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요. 메모리를 무한정 쓸 수는 없겠지.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메모리도 최대한 적게 쓰는 더 유능한 프로그램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에게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앞에서도 한번 이 인트로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 시간적으로 유능한, 즉 좀 더 빠르고 또는 좀 더 느린 반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느 정도로 빠르고 어느 정도로 느린지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우린 지금부터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유능한 프로그램. 정확히 말하자면은 시간적으로 유능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타임 컴플렉시티, 이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간 복잡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이 소요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소모하는 시간 복잡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컴파일 시간 C, 이 컴파일 시간 C는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든, A 방식으로 풀든, B 방식으로 풀든, C 방식으로 풀든, 여러분이 애초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요되는 컴파일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단순히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데 드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리는 이 친구가 실행 시간, 즉,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게임 한 판 하는데 얼마 걸릴까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드는 시간이 뭐예요? 게임을 exe 파일 눌러서 그게 켜지는 동안 한 5초 걸리겠죠. 5초 켜지는 시간이 있을 거고 내가 실제로 게임 한 판 플레이하는 50분이 있을 텐데 우리 뭐를 중시해요? 게임 켜지는 건 5초잖아. 50분의 플레이 시간이 진짜 게임하는 시간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 분석에서 일반적으로는 푸른색 컴파일 시간보다는 초록색 실행 시간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즉, 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행 시간이 걸리냐를 시간 복잡도로 보통 통칭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간 복잡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여기 팝 퀴즈에도 나타나 있는데 공간 복잡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냐를 우리가 공간 복잡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시간 복잡도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잘 안 다루어지는데 왜 그럴까?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하드웨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메모리 걱정을 할 일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막 수십 년 전이었으면 메모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푸는 정도의 문제, 너무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면은 메모리 걱정을 지나치게 할 필요보다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진 않을까. 그 걱정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더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컴퓨팅 기술과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공간 복잡도가 애를 먹인 일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앞으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공간 시간 중에 시간 복잡도가 되겠고, 이 시간 복잡도에서 중요한 건 컴파일보다 실행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행 시간이라는 거를 체크해야 될 텐데, 실행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연산의 횟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뭐 사소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결국 곱셈 얼마나 많이 하느냐, 덧셈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연산을 얼마나 시체말로 빡세게 하느냐가 실행 시간을 결정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실행 시간, 시간 복잡도를 위해서 실행 시간 체크한다라고 할 때는 연산의 횟수를 보통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왼쪽 코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소수 찾기 두 코드 중에서 왼쪽 코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좌측 1번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단발적인 연산, 단발적인 연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용자로부터 그냥 입력 한번 띡 받는 거잖아요. 오직 몇 번? 한 번. 연산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 얘도 변환 단 한 차례이고, 세 번째로 화살표 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변수를 선언하고 뺄셈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그냥 한 번.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그친다라는 거죠. 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 코드. 제가 지금 이렇게 줄로 싹 그은 요 코드는 애초에 for문 안에 돌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심지어 몇 번 반복해? 2부터 라스트 넘버까지 거의 n번 가까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 번 단발적으로 실행되고 펑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n번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연산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문 안에서도 뭐 프린트라든지 요런 브레이크 한 번 걸리고 하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 연산, n%i. 우리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동등 0. 이 동등하다인지 판단하는 이런 연산들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직 오퍼레이션, 기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린트도 뭐 엄연히 기능이고 브레이크 같은 것도 기능이지만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거는 뭐다? 과 같은 기본 연산들에 주목을 한다. 특히 이 기본 연산들이 반복문 안에 있을 때 좀 더 주목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시간 복잡도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즉 왼쪽 코드가 얼마나 높은 시간 복잡도를 드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반복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특히 반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퍼센트와 이꼬르 연산이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보면 될 텐데, 우리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n이 합성수가 아니라 소수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합성수, 즉 뭘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프라임 넘버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프라임 넘버면 n을 몇 번 나눠보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점점점 n-1로까지 나눠보겠죠. 얘 전체 수의 개수를 세면 몇 개입니까?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n-2개의 수만큼 나누어 보는 겁니다. 즉 나머지 연산도 n-2번 실행하고 이 꼬르 연산도 n-2번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하고자 했던 기본 연산은 몇 번 수행된다? 2n-4회.
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수행된다라는 거죠. 우린 이거를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 tn, 시간 복잡도 tn식이 EN마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단발적인 연산들 등등을 다 빼고 결국 퍼센트와 이꼴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그 연산의 횟수가 총 몇 번? 2n마 4번만큼 든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아, 내가 만든 쿠키 아니고요. 내가 만든 소수 찾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2n-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2n-4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 얘를 좀 더 깔끔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 표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점근적 표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빅 5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TN식이 복잡합니다. 뭐 EN-4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이 두 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 TN식을 좀 더 단순하게 표기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공학자끼리 대화를 할 때 너 시간 복잡도 얼마야? 그러면 막 읊어 막 0.5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로그 언제 이럴 거예요? 우리는 좀 깔끔하게 야, 내 프로그램 이거야. 저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표기하는 게 결국 시간 복잡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여러분의 집중도도 또 환기하기 위해서 짤이라고 할까요? 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봉원 선생님, 우리 그 개그맨이시죠? 개그맨이신 이봉원 선생님이 1호가 될 순 없어 라는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회식을 했대요. 개그맨들끼리 회식을 하는데 이봉원 선생님은 까마득한 선배이시고 또 개그맨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배들을 위해서 50만 원 회식비를 쾌척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후배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이 빚이 7억 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만 원 이렇게 회식비를 쓰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봉원 선생님이 빚이 7억이나 7억 50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2% 말고 다른 데에서 나왔던 유명한 일화인데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 뭐 자산이 됐든 또는 빚이 됐든 7억이나 7억 50이나 또는 7억 50 천원이나 뭐 비슷하죠. 우린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7억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 복잡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가 2n-4야. 뭘 덕지덕지 그렇게 얘기해. 그냥 깔끔하게 뭐시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뭐시기야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이번 테마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 분석의 시작은 빅 O 노테이션입니다. 아마 자료 구조 배운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보기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이 빅 O 노테이션은 말 그대로 거대한 O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뭐 3n 3승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 아니라 그냥 깔쌈하게 5와 같이 별소리를 다 냈는데 5 머시기와 같이 표현하는 게 바로 빅 O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의만 살펴보면은 조금 깐깐하긴 합니다. 이 정의는 그냥 정말 눈으로 슥 볼게요. 결국 연습하면서 체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학 너무 어려운데 잘 안 와닿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이 빅 O 노테이션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참인 경우 제가 지금 볼드 처리한 요 문장 이 두 번째 문장 보이시죠? 두 번째 줄. 이 볼드 처리한 마지막 줄이 참인 경우에는 우리가 tn, 방금 전에 tn을 2n-4라고 했었죠? 그 tn을 OGN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GN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입니다. 근데 괄호에 n이 있죠. 즉 n에 대한 함수. 뭐가 있을까요? 로그 n, n 3승, 뭐 n 제곱 이런 것들이 n에 대한 함수이죠.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명제가 참인 경우에서 명제가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n. 근데 그 중에서도 뭐다? n 스타라는 측정값. 자, 얘는 측정값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번째 줄에 밑줄 치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할까요? 푸른색 밑줄을 치는. 자, 지금부터 밑줄 치는 거는 특정한 값입니다. 즉, 얘를 찾는 게 목표예요. n 스타, 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CGN이
tn보다 크거나 같게 또는 tn이 cgn보다 작거나 같게 되도록 하는 c랑 n 스타. 제가 밑줄 친 게 딱 둘이죠. c랑 n 스타. 요걸 찾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볼드 처리한 문장을 만족하게 하는 뭐만 찾으면 된다? C랑 N 스타만 찾으면은 너가 바로 OGN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죠. 자, 앞서 강조드린 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tn, 이 en-4라는 복잡 미묘한 식을 깔끔하게 오머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on입니다. 얘가 이 명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ON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7억 50이나 7억이나 다 같은 7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EN-4도 뭐 마이너스 4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훌렁. 그리고 2가 중요하겠어요? 훌렁. 하면은 N만 남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로 우리가 ON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한 논법이고 실제로 이 빅 O 노테이션의 정의에 맞는지는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을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왼쪽 코드는 다시 서술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왼쪽 코드에서 EN-4 얻는 과정은 앞서서 이미 봤죠. EN-4가 곧 시간 복잡도 식인데 얘를 어떻게 ON으로 단순화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을 아니까 논법을 진행하기가 좀 쉬워요. ON이라는 거는 지금 위에 분홍색 명제에서 GN이 뭐라는 겁니까? N에 대한 함수라고 말씀드렸던 이 GN이 뭐예요? N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뻘건 GN이 곧 N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증명하면 증명이 모두 끝나요? 모든 N n스타. n스타는 특정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18, 25 이런 것들이 특정한 n스타가 될 거예요. 모든 n스타에 대해서 tn. 인데 tn이 뭐예요? 우리 tn 알고 있잖아. en-4. 인데 얘가 뭐보다 같거나 작다? CGN보다 같거나 작게 하는 C와 N스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C는 몰라요. C를 찾는 게 우리 목표라니까. 근데 GN을 알아요. GN이 뭐다? N이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만 찾으면 돼? 제가 특수한 두 값이 C랑 N스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 C랑 N스타만 찾으면 돼.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처리해 드릴까요? 오! 이게 아닌데? 예,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어. C랑 N스타를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라고.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C랑 N스타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만 찾고 이 명제가 성립하면 증명은 끝나요. 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N스타는 첫 줄이니까 좀 어려워 보여. 그래서 C로 눈을 돌리자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EN-4가 CN보다 작게끔 하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EN-4가 CN보다 작대요. 애초에 C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EN이니까 C가 2인 게 좀 우리가 마음이 편하잖아. C가 2라고 생각해 볼게. C를 지우고 대신 2로.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EN-4가 작아요? EN이 작아요? n이 어떻든 간에 오른쪽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요. 이 부등식이 당연한 거잖아. 마이너스를 했는데 어떻게 왼쪽이 더 크겠어. 그래서 우리가 C를 2로 잡는 순간 이미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n 스타 딱히 잡을 게 있겠습니까? 뭐 굳이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잡아야 되니까 n 스타를 1로 한번 해보죠. 1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식 만족합니까? tn은 2n-4가 2n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은 거야? c도 찾고 n스타도 찾았으니까 증명이 끝났죠.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뭐라고 줄 수 있다? tn equal
ON이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 O 노테이션은 약간 정성적으로 풀자면 무슨 느낌이냐면, 야, 내가 니보단 연산이 적지.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N니보단 연산이 적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EN-4가 실질적인 연산의 수였는데, 야, 내가 니보다는 적지. 그래서 ON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빅 O가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공학자들끼리 얘기할 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시간 복잡도가 5EN-4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멋이 없어. 그래서 깔끔하게 뭐라고 얘기한다? 제 알고리즘은 N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어떻게? 5 N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뭐 N 정도면 괜찮겠군.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빅 O 노테이션의 핵심이에요. 요 식과 증명 과정 전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 수업을 아예 컴퓨팅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분들이라면은 요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약간 수학적 또 증명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O는 내가 니보다는 좀 적게 계산하지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5n 정도의 연산의 수다라고 보고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우고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소수 판별 알고리즘. 제가 지금 화살표 표시한 요 소수 판별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대략 5n이야. 자, 제가 대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다? 점근적 표기다. 점근적 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매번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 오몇이다, 오몇이다라는 게 궁금한 거지.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뭐 EN-4는 뭐 C 뭐시기보다 같거나 그거 N 스타는 얼마가 되고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다. 그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증명을 매번 하기는 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무엇을 목표로 한다. 사실 우리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또 학부 순에서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같은 증명보다도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은 이게 훨씬 중요해요. 복잡한 식이 있어. 그와 같은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얘를 바꾸면 O 뭐시기 얘는 대략 O 뭐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즉 변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다? 어떠한 시간 복잡도식 날것의 시간 복잡도식을 빅O 점근 표기법 빅O 점근 표기법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복잡하지 않아요. 빅 O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만 잘 중시하면 학부 수준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식은 빅 O 형태로 변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 이외에는 시간 복잡도에서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이봉원 선생님이 7억이나 7억 50이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50만 원은 7억보다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EN-4가 있는데, 요 EN-4라는 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N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N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작 궁금해하는 거는 정확한 연산의 수가 아니라 N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때 이거 중요합니다. 시간 복잡도를 ON과 같이 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n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때 대략 어느 정도로 연산할까요? 를 궁금해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 복잡도를 점근적 표기로 바꾸는 이유는 n이 왕창 클 때 어느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들지 세기 프로그램이 돌아갈지가 궁금해서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n이 1000만이에요. n이 1이거나 2면은 모르겠는데 n이 1000만. 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0이 많아가지고. n이 1000만이라고 할 때 2n이 중요해요. 4가 중요해요. 2에는 2천만이고요. 4는 4입니다. 뭐야 이게? 결국 이 항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너무너무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결국 n이 커질 때가 우리가 중시하는 부분인데 그 경우 상수항 4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 이외에는 싸그리 무시가 된다. 그래서 4가 무시돼서 우리는 이 tn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on이n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미 tn을 으로 증명까지 했는데 5n이자 5en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상수 하나 곱한다고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줄 수 없. 빅 O 노테이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중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얘도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볼게요. 이 명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명제 바탕으로 증명까지 했는데, 자, 모든 n스타보다 큰, 같거나 큰 n에 대해서 CGN보다 작도록 하는 C와 N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C와 N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즉, C와 N이 막 여러 개 막 수십 개 존재할 필요가 없이 C와 N 스타의 쌍을 찾기만 하면은 무조건 O땡으로 표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상수 하나를 곱한다. 예를 들어 TN이 3n-4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C 값을 뭘로 했겠어? 야, C는 3이야. 라고 했겠지. TN이 999n-8이었다고 쳐보세요. 야, 그럼 C값 999로 해. C값 1000으로 해. 이렇게 하겠죠? 결국 C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모든 1번 TN이든 2번 TN이든 뭐가 된다? 다 ON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뭐야. 상수 하나 곱해줬다고 해서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왜? 빅 O 노테이션의 정의에 따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 쉽게 쉽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 상수의 곱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2n, 3n, 4n, 999n 다 그냥 n으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빨리빨리 변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30n 제곱 더하기 45n 더하기 15. 이런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n이 와장창 커질 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n이 와장창 커질 때 30n 제곱이 중요할까요? 45n이 중요할까요? 15가 중요할까요? n이 1000만이라고 생각해 보면 15는 진짜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고요. 45n도 30n 제곱, n이 무려 제곱 아닙니까? 얘에 비해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tn이 30n 제곱 더하기 45n 더하기 15일 때는 뭐만 남는다? 제가 지금 체크한 30n 제곱만 남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30n 제곱에서 30이 중요하다고요? 상수, 계수, 상수가 앞에 곱해지는 거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니까? 정의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거대한 세 개 항으로 이루어진 식의 점근 표기는 그냥 5n제곱, 5n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1번 원칙은 가장 중요한 항만 남긴다. 다시 볼까요? 1번 원칙은 가장 중요한 항만 남긴다. 2번 원칙은 상수 곱까진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섞으면은 3번 원칙을 함께 적용할 수가 있어요. 3번 원칙은 일단 최대한 단순화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식의 시간 복잡도 순서를 정해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T1은 세 개 항이나 있고요. T2도 이렇게, T3도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일단 T1도 T1대로 단순화, T2도 T2대로 단순화, T3는 T3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T1을 단순화해 볼게요. 5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0을 단순화해 볼 건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단순화를 하자면은 이 세 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 n이 어차피 왕창 커질 테니까 상수항 너 따위가 2n 너 따위 결국 최고차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최고차항 앞에 상수가 붙네? 상수곱이 뭐가 의미가 있어? 결국 T1n은 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5n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2n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변환을 해 볼게요. n 플러스 1 로그 n을 분배 법칙으로 풀어 정리하면
이 되는데 역시 1번 원칙을 쓸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두 개 이상의 항이 더해져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중요한 놈이 있다면은 덜 중요한 놈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n이 무진장 커져요. n 로그 n이 더 중요할까요? 로그 n이 더 중요할까요? 로그 n도 분명 큰 수긴 하지만 여기에 n을 곱하는데 말할 게 있겠습니까? 결국 로그 n이 날아가고 n 로그 n만 남겠다라는 거죠. n 로그 n을 더 이상 풀 수는 없습니다. 왜? 상수가 곱해진 게 아니라 식이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n 로그 n, 즉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O n 로그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T3n은 이미 알고 있죠? ON. 왜? 350 상수항이니까 날리고 125 개수, 상수계수니까 날리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냐?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랑 이랑 을 보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약간 좀 기차놀이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n보다는 로그 n이 곱해진 가운데 놈이 더 클 거고 그것보다는 n이 아예 곱해진 5n 제곱이 가장 클 거 아니야. 자, 참고로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고등 과정에서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전제를 하긴 합니다만 이 로그의 경우에는 우리 아시지요? 지수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다? 2의 몇 승을 해야 16일까요? 라는 거기 때문에 4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2의 16이 4인 것처럼 로그의 경우에는 지수의 반대 개념이다 라는 거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다? 로그 n보다는 n이 엄청 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로그 n이 n보다는 확실히 작을 수밖에 없고요. 왜? 16이 4가 돼버렸잖아. 16이 n이었는데 걔가 로그를 거쳐서 4로 쪼그라들었다니까. 그러면 로그 n이 n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n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등등 요 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왜 얘기했냐? 중간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디? 붉은색으로 표시하자면 얘랑 비교하는 건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n보다는 여기에 로그 n이라는 추가 값을 곱한 놈이 더 크겠지. 근데 얘랑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이 친구는 n 곱하기 n이고요. 이 친구는 n 곱하기 로그 n입니다. 그러면 결국 맞대결 구도예요. n이 크냐 로그 n이 크냐라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n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로그는 쪼그라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라고 시간 복잡도를 정할 수가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T1이 T2보다 크고 T2가 T3보다 큰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뭐냐면은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할게요. 2n과 n제곱 둘 중에 뭐가 시간 복잡도가 높을까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 배우는 기준으로 요 둘을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결국 n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즉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를 생각하면은 답이 보인다라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 n이 100만, 1000만이면 너무 크니까 만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 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n이 2n 플러스 1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2n에서 2n 플러스 1로 한 스텝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몇 배입니까? n이 만에서 만 1로 이렇게 하나만 늘었을 뿐인데 정확히 몇 배가 되냐면은 두 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렇죠. 2n이 2n 플러스 1로 가면은 두 배가 되니까. 자, 한편 n제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배라고 적겠습니다. n제곱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n제곱의 경우에 n이 만에서 만 1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n이 만에서 만 1로 갈 때 n제곱은 얼마만큼? 즉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n이 n 플러스 1로 갈 때 n제곱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텐데 몇 배만큼 뛰냐라고 한다면은 요만큼 뛸 겁니다. 만큼 뛰겠죠.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나눗셈 한 거잖아. 자, 그런데 얘의 배율은 몇 배겠습니까? 만분의 만 1의 제곱이니까 약 1.00000 몇이기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음 스텝, 넥스트 레벨로 갈 때 2n은 자꾸 두 배씩 계속 한 단계만 가도 두 배씩 뛰는데 n제곱은 거북이 마냥 1.00001배, 1.00002배와 같이 뛴다라는 거죠. 결국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생각하면은 2n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n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에는 2n이 훨씬 빨리 뛰니까 우리는 그래서 2n이 시간 복잡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2n과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비교할 때 2n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n이 한없이 큰 상황에서 n 플러스 1로 다음 단계 스텝업을 할 때 아, 얘가 훨씬 빨리 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것만 가지고 빅, 오 변환이 웬만해선 다 가능해요. 우리 조금 이따가 엑서사이즈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 테마에서는 뭘 볼 거냐면은 사실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빅, 오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빅, 세타, 빅, 오메가 등등이 사용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수학적으로 또 알고리즘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이 세 번째 테마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고 표현법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장하고 있어요. 뭐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O의 정의에 따라서 Tn이 CGN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N스타와 C만 찾으면은 우리가 OGN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스포를 해드림으로써 GN이 그냥 N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GN이 꼭 N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어떤 발칙한 생각을 했냐면 GN이 N777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TN이 EN-4. 방금 봤던 그 상황입니다. EN-4인데 얘가 N777 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지 않느냐. 충분히 모든 N에 대해서 다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N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아니면은 무수히 큰 어떤 N이든 간에 N777이 더 커요? EN-4가 더 커요? N777이 훨씬 크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정의에 입각해서 EN-4 이 알고리즘은 ON777짜리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은 돼요. 이게 수학적 원리. 우리가 봤던 빅 O의 정의에 입각했을 때는 하등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T에는 ON777로 점근적으로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학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제가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는데 제 알고리즘에 복잡도가 N777입니다라고 하면은 비웃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많이들 웃을 겁니다. 왜 그러냐? N777이면은 이거 이만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는 소수 판별 알고리즘이 의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ON으로 표기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왜 ON777로 표기하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 비고 표현법은 이 표현 자체가 아하, 기본적으로 이 부분 작거나 같기만 하면 n이 한없이 커지더라도 작거나 같기만 하면 만사 OK이기 때문에 ON도 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ON제곱이라고 해도 이 TN이 ON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지만 ON 제곱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5의 n3승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고 5의 n의 777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다. 즉 5라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보다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얘보다는 작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얘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이 뭐냐면은 반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빅 오메가라는 반대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 해드렸어요.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등호 처리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가 너보다만 작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5n, 5n제곱, 5n 3승, 5n 4승 다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빅 오메가는 거꾸로 갑니다. 부등호가 반대예요. 그 뜻은 뭐다? 예를 들어서 그리기가 갑자기 안 되네.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얘가 오메가 n 3승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동시에 뭘 만족할 거다? 오메가 n 제곱도 만족을 할 겁니다. 왜? 니보다는 더 많이 연산하니까. 그리고 n도 만족을 할 겁니다. 결국 빅 O와 방향만 정확히 반대인 게 빅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오메 법칙 아시죠? 그때 옴과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메가도 오메가대로 장단이 있어요. 방향이 뒤집혀졌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이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하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해는 너무 크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다면 오메가는 현실보다 너무 작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입맛에 맞겠어? 오메가랑 오랑 샌드위치 시키면 딱 입맛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표기법인 빅세타가 되겠습니다. 세타는 이렇게 혹은 뭐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 빅세타는 뭐냐면은 오메가랑 오를 둘 다 만족해야 돼. 즉 C1도 있고 C2도 있어가지고 이 부등호도 충족, 저 부등호도 충족. 즉 오메가와 오의 샌드위치가 세타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그러면 O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제가 푸른색 O로 표기를 해드리자면은 으로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5의 n 5승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니보단 연산 적게 한다가 5의 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5의 n의 777승.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다. 아우,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나는 오메가로도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록색입니다. 는 제가 자리가 좀 좁아서 위에다가 했습니다. 오메가 n 사승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이 돼요. 그렇지만 얘는 또 오메가 n3승. 왜? 오메가는 니보다는 연산을 많이 한다. 의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또 오메가 n제곱 오메가 n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의 샌드위치 둘이 딱 겹치는 구간이 어디냐? 주황색으로 표기하자면 n사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판왕, 우린 결국 tn을 보통 어떻게 묘사할 거냐? 중요하니까 크게 썼습니다. n사승이라고 우리가 빅세타로 표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뭐가 제일 바람직하고 소통하기 좋은, 공학자들끼리 소통하기 좋은 표기법 같아요? 세타지요. 너무 크게 가거나 너무 작게 갈 필요 없이 이 정도야. 콤팩트하게 야 얘는 연산 이 정도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빅세타 노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료 구조를 아시거나 알고리즘을 예습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보통 뭐 문제집이나 개념서나 이런 거 볼 때 다 뭐라고 해요? 비고밖에 안 쓰거든요. 아니 근데 빅5는 분명한 단점이 있었잖아. 근데 왜 빅세타 같은 명확한 표기법 안 쓰고 빅5 쓰는 거지? 우리가 보통 편의상 가볍게 말하는 빅5가 빅세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ON이다. 야, 이 알고리즘은 ON 3승이야. ON 로그 n이야. 라고 할 때 그게 빅세타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통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러분이 뭐 시험을 볼 때나 과제를 풀 때는 이게 애매하면 안 되겠죠. 오랑 세타가 막 혼용돼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명확하게 세타다, 오다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부와 하부의 샌드위치, 콤팩트하게 얘는 이 정도 연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빅세타로 보통 많이 논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엑서사이즈. 자, 오늘 엑서사이즈는 제가 그 자료구조, 저번 학기 2023학년도 1학기에 진행했던 자료구조에서 제가 출제한 이 중간고사 문제들을 몇 개 또 가지고 왔어요.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됐던 게 바로 이 엑서사이즈 1인데, 볼게요. 다음은 TN의 시간 복잡도 표현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두 빈칸에 들어갈 기호 또는 식은 각각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가와 나가 비어 있는데 가를 먼저 채워보지요. 가는 딱 봐도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부등호나 등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등호는 아닌 것 같고, 이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 왜 왼쪽에는 n3승, 가의 오른쪽에는 5n3승 더하기 2n-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2보다 큰 임의의 자연수, 즉 n이 와장창 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얀색으로 표기하자면 2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2n이나 100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줄 거고 결국 n3승항의 싸움이 될 텐데 n이 커질 때 5n3승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5가 곱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등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아낸 거예요? 결국 얘가 머시기 n3승. 이 거대한 식 5n3승 더하기 2n-2 이 n3승이다라는 거를 알아냈는데 우리가 이 식이 적어도 니보단 연산이 많다. n3승 니보단 연산이 많다. 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니보다 연산이 많다는 뭐였더라? 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표기할 수 있다? 오메가 n3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에 들어갈 거는 나에 들어갈 거는 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많이들 틀리셨어요. 오메가랑 오가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어가지고 우리는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하, 오는 니보다는 연산이 적어. 오메가는 니보다는 연산이 많아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풀 수가 있었죠. 자, 엑서사이즈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엑서사이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 표기를 단순화하고 서로서로 비교하는 게 여러분이 시험을 보든 아니면 알고리즘을 공부하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교사의 물음에 대한 답을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교사는 뭐라고 묻고 있냐면 주어진 5가지 알고리즘 수행 시간 복잡도를 빅세타로 바꿔 나타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빅세타죠, 세타. 가장 샌드위치, 컴팩트한 표기라고 했습니다. 바꿔 나타냈을 때 수행 시간 효율이 두 번째로 좋은 것. 효율이 뭐겠어요? 연산이 적어야 효율이 좋은 거죠. 연산이 두 번째로 낮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만약에 푸시고 싶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푸실 분들은 지금 일시정지하고 풀었다가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셨으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단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교는 좀 힘들어요. 식이 너무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비교는 어렵고 A, B, C, D, E를 단순화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먼저 해볼게. A를 해보자면은 2n 플러스 3 로그 7n인데 얘를 풀었으면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로그 7n이라는 거는 똑같고 앞에 2n이 붙냐 3이 붙는데 n이 와장창 커져. 3이 클까요? 2n이 클까요? 넌 볼 것도 없다 이거지. 2n 로그 7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상수 곱해진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할 때? 점근적 표기법으로 나타낼 때. 결국 n 로그 7n인데 여러분 약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로그의 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로그 7n을 우리가 추억 속의 이름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었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추억 속의 이름을 꺼내보자면 우리 로그 7n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일한 로그의 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0을 기본 베이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로그 17분의 로그 10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로그 기본 밑이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는 무리수로 2.7 정도죠. 기본 밑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 밑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러면 n 로그 7n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제가 몇몇 개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써 지금 찾고 있는 n 로그 7n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로그 7분의 1, 밑은 2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그 7분의 1은 뭐예요? n에 대한 식입니까? 아니죠. 얘는 상수예요. 결국 모든 밑이 어떻든 간에 상수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점근적 표기법의 특성상 상수가 앞에 개수로 붙으면 날아가게 되는데 뭐야. 로그 7분의 1? 이건 상수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결국 밑이 7이든 8이든 9든 10이든 11이든 상관이 없어요. 밑은 어차피 상수배가 되어 훌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로그가 밑이 뭐든 그냥 로그라고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멀리 달려왔습니다. A는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N로그 N이죠.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B를 한번 볼게요. N제곱, N사승, N8승.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1번 원칙 기억하시죠?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날아간다. N이 커질 때. N의 8승이 제일 대빵 역할을 할 겁니다. C, 로그 1.001 N. 1.001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밑은 하등 의미 없다. 얘도 로그예요. D를 볼까요? 5N승과 N5승. 이거 거의 약간 시체말로 자강두천입니다. 5N승과 N5승이 맞붙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끼리 맞부딪히고 있을 때는 뭐를 본다? 한 칸 더 올라갈 때를 본다. ON이 ON 플러스 1로 바뀌면 5배가 증가하지만 얘가 N 플러스 1의 5승으로 바뀔 때는 콩알만하게 N이 엄청 커지면 이 둘 비율 차이가 콩알만하잖아요. 1점 뭐시기만큼 증가한다. 결국 N이 와장창 커질 때 ON이 더 압도적으로 큰 중요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ON이 더 중요도가 크네. D는 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엄밀하게 얘기를 쓸게요. 좀 정확하게 표현을 빌리자면은 빅세타로 표기하기로 했잖아. 세타 N로그이 되겠고 B는 세타 N8승이 되겠습니다. C는 세타 로그 N, E는 힘드네요. 네. 세타 5N승. 얘가 더 대빵이니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n의 0.5승이라는 건 루트 n이라는 건데 루트 n이 세요. n이 세요. 말할 것도 없죠. n이 세기 때문에 세타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제일 잘 나갈까요? 라고 비교했을 때 일단 가장 압도적으로 수행 시간 효율이 떨어지는 것. 시간 복잡도가 높은 것 순으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가 높은 순으로 배열했을 때 뭐가 제일 높겠어요? 5N승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연산을 소모하지요. 즉 B가 가장 높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래도 N 붙은 친구들 중에서 N8승이 좀 세지 않을까요? 요게 그 다음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은 뭡니까? N보다는 로그 N까지 같이 곱해진 게 더 셀 테니까 A가 그 다음을 차지하겠고 그 다음으로 무거운 연산은 E, 그 다음으로는 C가 로그 N으로 가장 가볍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수행시간 효율이 두 번째로 좋은 것. 결국 E가 되겠다. 답은 E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복잡한 식이 있을 때 빅세타를 기준으로 식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빡센 연산인가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 다음 테마,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사실 한 스텝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스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냐면은 최악과 최고, 그리고 평균 시간 복잡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보고 있는 소수 판별 코드를 넣어드렸습니다. n-1까지 나눠보는 코드. 자, 이거 사실 럭키한 상황과 언럭키한 상황에 따라서 코드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 13, 29, 311 공통점이 뭡니까? 소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슈퍼 배드럭키 케이스입니다. 예, 영어 써서 미안해요. 아무튼 슈퍼 배드럭키 케이스인데 왜 그러냐? 13이면 2부터 12까지 다 나눠봐야 돼. 끝끝내 안 나눠지니까 소수라고 출력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2부터 28까지 다 나눠봐야 돼. 얘는 한 줄 더 같은데 2부터 310까지 다 나눠봐야 돼. 뭐야, 연산수가 너무 많잖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세타로 표기했을 때 뭐라고 표기할 수가 있냐? n이라는 수가 있을 때 사실상 n마 2번을 다 해본다라는 거죠. 뭐를 다 해봐? 나눗셈도 다 해보고 동등 파악도 다 해보고. 우리 두 번씩 연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n-2에 곱하기 2니까 2n-4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n-4가 좀 와닿지요. 우리 뭐 했어? 소수일 때 상정해서 2n-4를 얻었죠. 결국 이렇게 소수인 경우, n이 소수인 경우가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상황인 거고, 이때 세타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입 아프네. 어떻게 세타로 표현해요? 상수 의미 없어. 상수계수 의미 없어. 세타 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봤던 상황입니다. 소수인 경우에 가장 별로니까.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얘가 럭키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럭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저씨 벌써 편안한 거 봐봐. 얼마나 럭키하면. 자, n이 124, 280, 3972. 이 상황에는 세타 n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2로 나눴는데 오마이가 나눠 떨어지네. 124도 2로 나누죠. 280도 2로 나누죠. 397도 2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주 럭키한 최고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시간 복잡도는 뭐겠어요? n과 관련이 있나요? n이 이런 큰 수더라도 얘는 2로 나누는 순간 코드가 절단난다니까? 브레이크 걸리잖아. 브레이크 걸려서 더 이상의 연산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연산 횟수가 어때요? 상수회. 상수회라는 겁니다. 인풋 받고 변환하고 변수 선언하고 나눠봤더니 끝. 이거 많아봐야 10번의 연산도 안 하는 거잖아. 기본 연산으로는 2번밖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상수횟수 연산. 즉, 5, 세타,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타 원이라는 거를 한국어로 표현하자면은 상수 횟수 연산이라고 얘기해요. 상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연산이라고. 자, 결국에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똑같이 세타로 표현하더라도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최악일 때랑 최고일 때랑 평균일 때 세타 뒤의 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인 경우, 이 아저씨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세타 n의 높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최고인 경우에서의 시간 복잡도는 세타 1, 상수만큼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케이스들을 확률을 고려해서 에버리지 된 게 뭐겠어요? 평균 시간 복잡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5 오메가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복잡도는 단순히 한 종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악일 때의 시간 복잡도, 최고일 때의 시간 복잡도, 평균에서의 시간 복잡도. 이 세 가지 개념이 공존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평균 연습은 언제 하나요? 우리 평균은 다음 주에 있을 정렬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울 때 평균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상세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까지만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악, 최고, 평균을 마치 또는 이렇게 대응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은 곧 세타야. 최고는 곧 오메가야. 최악은 곧 오야. 이렇게 묘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개입니다.
오메가 5 세타, 비고 빅 오메가 빅 세타랑요, 최악 최고 평균은 아예 그냥 다른 친구입니다. 아예 그냥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잖아. 이 비고, 빅세타, 빅,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수학적으로 내가 니보단 연산이 많지, 내가 니보단 연산이 적지, 를 바탕으로 파생되는 개념이었고, 최악, 최고 평균은 말 그대로 문제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냐와 관련된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둘은 아예 다른 친구입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벌써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 이거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진짜 문제 푸는 방법론,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첫 발을 내딛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루트 포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브루트 포스라는 거는 영어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무자비한 힘, 무자비한 힘을 의미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래 무자비하다라는 걸까? 무자비하게 모든 케이스를 다 시도해 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캐리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라서 또 언급을 드리자면은 캐리어 아시죠? 여행용 캐리어. 그 캐리어에 000부터 999까지 이제 비번 돌려서 맞추면 열리잖아. 근데 그 비번을 까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까먹어서 그래, 최근에. 까먹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 뭐, 기사님을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뭐밖에 없냐면, 000을 맞춥니다. 그리고 001을 돌려봅니다. 002를 돌려봅니다. 003을 돌려봅니다. 이게 브루트 포스예요. 그러다가 하나는 걸리겠지. 100% 하나는 걸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시도해서 원하는 답 하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브루트 포스, 무자비한 힘에 의한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무자비하죠. 다 해보는 거니까. 전체 케이스를 하나하나 탐색하면서 문제 조건에 맞는지 판단한다라는 거죠. 직관적, 뭐 이보다 직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캐리어 여는 거 그거보다 직관적일 수는 없죠. 직접 해보는 거니까. 적용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게 빠르겠습니까? 헌계를 해보는 건데.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느릴 수 있다. 모든 케이스를 검토하기 때문에 매우 느릴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되고요. 따라서 결국 뭐다? 모든 경우를 대입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 캐리어인데 비밀번호 자릿수가 10자리야. 그럼 0000부터 999를 해보실래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큰 경우에는 다른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브루트 포스라는 거는 알고리즘 패러다임이라고 거창하게 묘사하기보다는 다 해본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뭐 이게 알고리즘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암호론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때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일단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야, 그냥 다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자, 그러면 다 해보면 되는 이 브루트 포스. 실제로 문제 상황에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알고리즘 수업의 핵심은 여러 알고리즘 방법론 패러다임을 배우고 그거를 실제 상황에 활용하는 거다라고 OT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 가능한 한 많이 실제 상황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풀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어려운 수학 문제 풀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답지를 보면은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풀을 생각했는지. 근데 현장에서 안 풀려. 예. 그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고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해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해법을 떠올리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 또는 그 인문사회 계열 전공이어서 약간 이공계적 사고에 좀 어색하신 분들도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지 이 알고리즘 수업을 통해서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대장수와 졸병수 문제가 될 텐데 여러분 337이라는 세 자릿수가 있을 때 이 자릿수가 뭐뭐뭐 있어요? 3, 3, 7이 있죠. 그러면 337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7, 즉 지 자신이랑 모든 자릿수를 다 더하면 어떤 수가 나올 텐데 그 수를 대장수라고 하고 원래의 수를 졸병수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대장수가 350일 때 337이 졸병수가 된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시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대장수를 받아요. 졸병수를 받고 대장을 찾는 건 쉽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214가 졸병. 그럼 대장수는 뭐겠어? 21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이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건 쉬워. 근데 반대가 겁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쳇말로 겁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장수를 받을 때 졸병수를 출력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거 모른 척해. 221이 대장수라고 할 때, 자, 221을 대장수로 만드는 졸병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졸병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장수가 1이에요. 졸병수는 몇일까요? 졸병수를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의 대장수는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입니다. 즉 자연수 중에서는 졸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none을 출력해야 되겠고 졸병이 여럿일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작은 값, 가장 작은 졸병수 하나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마주할 때 이 문제를 쉽게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장수가 350이라고 딱 주어진 상황에서 야, 다 더해서 350인 졸병수 찾아와봐. 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브루트 포스를 적용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시그널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입력받은 대장수를 n이라고 할게요. 이를테면 350. 자, 그럼 여러분 350의 졸병은 어디에 있을까요? 350의 졸병이 2784겠어요? 2784는 이미 지 자신만으로도 2000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병수는 대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대장보다 큰 순간 이미 더하기 하기도 전에 대장수를 오버해버립니다. 즉, 우리가 350이라는 값을 대장으로 받았으면 졸병은 기껏해야 1부터 350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는 잘해요? 각각의 수가 졸병이 만족하는지, 졸병 조건을 만족하는지 파악하는 건 잘해요. 예를 들어 350이 대장수다. 라는 조건이 딱 박혀 있을 때, 자, 1은 졸병일까요? 아닐까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땡. 280은 졸병일까요? 아닐까요? 280 더하기 2 더하기 8은 290이니까 땡. 이런 건 잘한다라는 거야. 이런 거 잘해요. 그럼 이런 거 350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브루트 포스를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졸병을 대장으로 변환하는 건 잘해. 근데 어차피 1부터 350까지밖에 가능한 후보가 없어. 그럼 350번 하세요. 그럼 되잖아. 이게 바로 브루트 포스로 문제 풀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는 겁니다. 코드 안 보면 섭섭하죠? 이 브루트 포스를 적용한 파이썬 코드. 제가 작성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파이썬 코드 작성하시겠지만 제가 예시로 여러분 도움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브루트 포스 예시 코드 한번 볼까요? 결국 시그널이 명확했습니다. 1부터 n까지가 후보기 때문에 결국 대장수가 n이라고 하면 1부터 n까지밖에 후보군이 없기 때문에 n번 돌려보자라는 거예요. n번 뭐를 돌려보자? 디지썸이라는 함수를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디지썸이라는 건 뭐냐면 졸병으로부터 대장수를 알아내는 2, 3, 4라고 했을 때 디지썸 2, 3, 4. 라는 거는 2, 3,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2, 4, 3과 같은 거를 우리가 디지썸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냐? 여러분 1도 다 더해보고 2도 자릿수 더해보고 280도 자릿수 더해보고 281도 자릿수 더해보고 얼마나 힘들게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함수화하면은 함수를 호출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함수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디지썸을 함수화한다. 이 해당 기능을 함수로 정의했다라는 거 슬라이드에 언급해 드렸고요. 그럼 뭐 하면 돼? 디지썸 1, 디지썸 2, 디지썸 3, 디지썸 4, 디지썸 349까지 다 해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350에 걸려. 즉 350번 뽕은 돌린다라는 거 지금 액션에 나와 있죠. 이 액션 라인에서 단 한 번 350에 걸치는 경우. 즉 다 더했는데 정확히 디지썸이 350이네. 그러면 멈춰 하고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자면 이게 최소 조건에도 딱 충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앞서 졸병수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소 한 놈만 출력하라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1부터 350까지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졸병수가 대장수 관계를 만족하면 브레이크 걸잖아.
그러면 그 이상은 실행도 안 한다니까. 결국 졸병수가 여럿이더라도 가장 작은 수에서 멈춘다라는 조건까지 완벽하게 충족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럼 else, none을 출력하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시그널 액션 이거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파이썬 코드를 1필 위주로 작성한다. 그럼 여러분 과도하게 잘하시는 겁니다. 이 수업을 듣기에는 과도하게 잘하시는 거고 결국 오늘 수업에서 얻어가실 건 뭐냐? 아, 브루트 포스라는 거 배웠어.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보자라는 게 브루트 포스의 원리였는데 어차피 n개면은 n개 돌려보는 건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 그 원리를 틈타서 액션을 한다. 어떻게? 1부터 n까지 다 돌려보는 액션을 취한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푼 알고리즘, 문제 상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너스로 팝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쉽진 않은 문제인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이거 빅세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라는 건 졸병수가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겠죠. 즉 n번을 돌렸는데 오 마이 갓 n번을 돌렸는데도 졸병이 없어. 그래서 넌이 출력되는 경우일 텐데 자, 잘 생각해 볼게요. 결국 n이 클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터 n까지 총 n회 반복해요. n회 반복을 하는데 뭐를 반복하냐면은 일단 지지성 이 연산을 n회 반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밑줄 한번 더 칠게요. 동등하다. 동등도 연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동등하다라는 연산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1번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1번이 몇 번 반복되고 2번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세는 게 결국 여기서의 시간 복잡도 계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편한 것부터 할게요. 2번은 몇 번 반복할까요? n번이죠. 졸병수 안 나오는 게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래서 n번 동등을 반복하니까 n회. 동등은 1회 연산이고 그걸 n번 하니까 1 곱하기 n회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이 좀 까다로울걸요? n회 반복하는 건 맞는데 지지섬이 연산 횟수가 1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막 부등호도 있고 퍼센트도 있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자, 근데 이 지지섬을 잘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함수가 돌아가는가를 본다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284라고 n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84를 어떤 식으로 디지섬을 계산하냐면 얘가 0보다 큰 동안 반복문을 돌립니다. 0보다 크죠? 그럼 뭐 한다? 284에다가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더해요.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죠. 그러고 n을 28로 줄여버려요. 그럼 28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8이죠. 그럼 그 28을 또 2로 쪼그라들게 해버려요. 그럼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2가 되죠. 그러고 더 이상 쪼그라들 데가 없으니까 y를 그만두고 썸을 반환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퍼센트나 덧셈 연산을 총 몇 번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자릿수에 비례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284가 세자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덧셈을 한 거예요. 왜 덧셈만 세요? 퍼센트 섭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둘은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니까 곱하기 2회 연산이잖아요. 상수구분 무시하자며. 그래서 자릿수만큼 연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했죠? n만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n이라는 커다란 수에 대해서도 기지섬 n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n의 자릿수는 몇일까요? n의 자릿수는 아닌가요? 정확히는 로그 10의 n이지요. 예를 들어서 2, 3, 4의 로그 10을 취하면 얘는 2.xx가 되니까 물론 1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역시 상수합이라 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릿수를 로그 10n이라고 쉽게끔 추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더라? 로그 복잡하게 가지 말고 밑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은 변환 공식에 따라서 상수배로 빠져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1번 연산의 횟수는 뭐에 비례하게 된다? 얘를 n번 곱한 거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 되죠. 아휴, 다 왔습니다. 얘의 시간 복잡도는 뭘로 간다? n 로그 n
더하기 n만큼 간다. n 로그 n이 클까요? n이 클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n 로그 n만 남게 되고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시간 복잡도 팝 퀴즈 정답은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상황, 이 대장수와 졸병수 문제를 이해하고 아 이거 다 해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브루트 포스로 풀 수는 있으니까 아 이렇게 풀 수 있고 나아가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설령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자, 엑서사이즈 3을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은 n개의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이 자연수의 개수는 3개 이상 40개 미만입니다. 3개 이상 40개 미만의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이들 중 셋 이상의 배수인 최소 자연수. 이렇게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셋 이상의 배수인 최소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즉 뭐냐면은 40이라는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40은 몇 개의 배수가 되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안 그려지지? 40이라는 수가 있을 때 얘는 몇 개의 배수가 되냐면은 30의 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20의 배수가 되고요. 40의 배수가 되고요. 10의 배수도 돼요. 아하, 그러면은 뭐다? 우리가 애타게 찾던, 제가 찾던 3개 연속 배수 여기 있네요.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2, 4, 5, 7, 뭐 14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5개의 수를 입력받았을 때 내가 28이라는 수가 몇 개의 배수인지를 세보면은 28은 2의 배수도 되죠. 4의 배수도 되죠. 7의 배수도 됩니다. 14의 배수도 돼요. 즉 28은 4개, 즉 3개 이상의 배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요.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작은 조건을 충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야 가 되겠어요. 사실 14보다 작은 게 있으려나? 14보다 작은 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14를 보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14는 2의 배수이자 7의 배수이자 1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4를 출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자연수가 있어서 그 자연수가 주어진 수들의 셋 이상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 수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마의 엑서사이즈인 이유가 있겠지요. 브루트 포스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일시정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고민하다가 해법이 생각나면 풀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 때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풀 시간을 가져보죠. 자, 어느 정도 푸셨습니까? 저희 이 문제의 예시 답안, 역시 제가 작성해드리는 파이썬 코드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약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예요? 1부터 다 해보는 브루트 포스 전법을 쓰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n개의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지금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각각의 수가 1 이상 500 미만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500을 넘는 수가 제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수의 개수 자체도 40개 넘게 주어지진 않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약간 수학적으로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해 볼게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큰 수가 나왔다 하면은 적어도 이건 얘는 조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30, 20, 40, 10 이렇게 큰 수가 나오는 입력 예시를 하더라도 얘는 적어도 30의 배수고 20의 배수고 40의 배수겠죠. 그러니까 이미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목할 건 뭐냐면은 그 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얘는 뭐보다 작아요? 보다 작아요. 근데 얘 앞만 커봤자 뭡니까? 125,
이거 얼마입니까? 1억 2,500만인데 여러분 1억 2,500만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1억 정도는 우리의 컴퓨터가 충분히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1억 정도는 괜찮아? 이때쯤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게 브루트 포스. 다 해보면 되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확실한 거는 라는 거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부터 1억 2,500만 사이에는 세개 공배수, 어떤 입력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조건에 따라서 세개 공배수 하나는 튀어나온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다 해보세요. 코드 보면 약간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맥스 타겟을 500, 500, 500에 곱, 즉 1억 2,500만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1부터 1억 2,500만까지 모두를 후보군으로 넣는다. 모두를 후보군으로 놓는다? 우리 방금 풀었던 이 대장졸병수랑 비슷한 논법이네요. 모두를 후보군으로 두고 각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후보군을 돌리다 보니까 3747을 마주했어. i가 하얀색이라 써지지가 않네. a가 3747이. 그러면 3747을 몽땅 다 나눠보는 겁니다. 얘를 30으로도 나눠보고 30을 입력받았으니까 20으로도 나눠보고 10으로도 나눠보고 40으로도 나눠보고 나눠봐서 총 몇 개의 배수인지를 카운트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운 좋게 카운트가 3보다 이상이야. 카운트가 3 이상이라는 건 3개 이상의 공배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즉시 뭐예요? 프로그램 셧다운 해야지. 3개 이상의 공배수를 찾았으니까 그만둔다. 즉 브루트 포스로 1부터 너 혹시 3개 공배수니? 2야, 너 혹시 3개 공배수니? 3아, 너 혹시 3개 공배수니? 계속 돌리다가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지요. 자, 이 코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를테면 첫 실행이라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4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제가 2, 4, 5, 7, 14를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14 역시 이게 최소의 3공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수 해볼까요?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 정도의 연산 속도로도 충분히 나온다. 7초 걸린 것도 제가 입력의 시간이 한 6초 걸렸어요. 그래서 7초가 나온 거지. 결국 1억 2,500만 사이에는 무조건 답이 나온다. 근데 1억 2,500만 번 연산하는 건 아무 별 탈이 없어.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엑서사이즈 3를 브루트 포스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오늘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숨가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시간 복잡도가 가장 주된 개념이었고요. 빅오, 빅세타, 빅오메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표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표기는 빅세타다. 샌드위치 격의 역할을 하는 빅세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시간 복잡도는 최악, 최고, 평균 상황을 모두 상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문제로 드릴 때, 시험이 됐든 과제가 됐든 문제로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겁니다. 무슨 상황이라고.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브루트 포스라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 알고리즘 패러다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해보는 거. 다 해보는 게 알고리즘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연산 속도가 보장되고 연산할 개수가 많지 않다면 그렇다면 브루트 포스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문제풀이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번 주지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마주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